자, 얘들아 색깔펜 들고 정리하면서 읽자. 시민이란, 자, 시민이란에다가 요렇게 체크. 정의죠? 시민은,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다시 재정리하니까 너네가 아는 시민으로 국한하지 말고 여기서 아는 시민, 여기서 말하는 시민으로 꼭 상정해야 돼. 법에 보장된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으로서 끊으세요. 여기까지가 시민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그럼 얘들아 권리, 의무까지 체크. 왜냐하면 법에 보장된 일정한 권리, 이거는 권리에 대한 설명이야. 알겠죠? 그래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 자유와 평등에다가 체크. 그리고 사람에다 체크. 그러면 시민은 이제부터 권리, 의무, 자유, 평등이 있는 사람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가? 정치 참여 권한. 플러스 그리고 자격까지 가진 사회 구성원이래. 시민에 관한, 여기까지가 이제 시민의 정확한 정의네요. 시민에 관한 논의는, 이거에 대한 논의는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하여 로마를 거쳐 근대 이르기까지 계속 사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대. 논의가 왔다는 얘기네. 그중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에다가 체크. 이게 대표적인 사상이래.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자유주의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겠죠. 자유주의는 무엇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사상으로까지 끊으세요. 자,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한대. 그러면 자연권 사상이래. 그럼 자연권이 뭔지 모를 거니까 당연히 설명이 들어가겠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자, 얘들아, 밑줄적 전통적인 권리에다가 체크. 그래서 권리라서 뭐라고도 부른다고? 천부 인권이라고도 부른대. 자유주의에서 이러한 자연권이 시대나 장소에 상관없이 X 모든 인간에다가 밑줄, 보편적에다 밑줄, 내재에다 밑줄. 그게 바로 근거래. 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근거라고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자유주의가 무엇인지 대충의 개념은 정리를 했어. 정의를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자유주의란이라는 정의를 잠깐 체크했고, 그럼 조금 더 특징들을 말하겠네. 밑에 문단부터는 국가보다, 자 얘들아 뭐뭐보다라는 거는 비교하는 거라서 오히려 헷갈린다고 했었지. 그래서 한눈만패 자유주의는 개인을 우선한다 라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그래서 개인들이 모여서 무엇이 형성되었다? 국가가 형성된다 보았기 때문이래. 그래서 개인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관점은 앞에 했던 말 똑같이 쓰는 거니까 굳이 눈여겨 안 봐도 되겠죠? 시민의 의무에 관한 견해. 자, 시민의 의무에 관한 견해에서 드러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충돌할 때 문제점이 생기잖아. 그때 권리를 우선시한대. 자, 또 불가피하게 개인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그러니까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면 반드시 자발적 동의가 있어야 된대. 자,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소극적 자유를, 자 그래서 얘는 소극적 자유를 중시했는데 이거는 도대체 무슨 얘기냐?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강제에서 벗어난 상태를 소극적 자유라고 한대. 이런 소극적 자유는 국가의 타인에게 그러니까 구속당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사적 영역을 보장함으로써 실현이 가능하고 간섭이 없는 상태인 방임으로써의 자유를 얘기를 하는 거래. 자, 그러면 일부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소극적 자유, 아까 소극적 자유가 어떤 말이었지? 소극적 자유라는 거는 강제에서 벗어난 거. 자, 이것과 함께 적극적 자유도 얘기를 했대. 그럼 적극적 자유라는 건 무슨 얘기냐? 의지에 따라서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실현하는 자유를 얘기하는 거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외부 간섭의 부재, 자 얘들아 외부 간섭의 부재에다가 잠깐 밑줄 쳐봐. 이게 뭐였어? 소극적 자유였잖아. 소극적 자유에 만족하지 않고,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기본값으로 갖고 가고, 자 가치 있는 삶과, 그러니까 소극적 부재 플러스 가치 있는 삶과 자기 실현을 위한 자율적인 삶까지. 그러면 이걸 지지한 사람들은 어떤 거? 개인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능력의 신장을 위한 국가의 개입까지는 정당하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자유주의는 현대사회의 모든 개인이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각자 양심과 이성에 따라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주체적 시민. 이거는 얘들아 의의야. 이 자유주의에 대한 의의.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근데 얘들아, 항상 이렇게 두 지문이 나올 때는 가지문을 정말 잘 읽어줘야지 나지문이 해결되긴 하는데, 요거는, 요 지문은 조금 특이한 게, 가지문에서 자유주의, 나지문에서 공산주의 해가지고 딱 이분법으로 딱 나눠서 설명한 거거든. 그래서 오히려 난이도가 낮았다고 보면 돼. 알겠지? 그래도 얘들아, 혹시 이해가 안 됐거나 정리가 안 됐을 수 있으니까 가지문 한 번만 다시 읽고 정리 좀 해볼게. 자, 한 번 더 정리하고 요약해보자. 자, 시민이란 법에 보장된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시민에다 체크. 그래서 얘는 뭘 갖고 있다? 권리, 의무. 그리고 정치도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권리 의무를 위주로 얘기했으니까 선생님이 초록색으로는 권리 의무만 체크를 할게. 다 중요하긴 해요. 자, 그래서 자유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얘는 어떤 거? 자유와 권리를 중요시하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는 자연권이었다고 했어. 자연권은 애초부터 태어나면 다 갖는 거라서 다 안에 있어.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자연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인정해줘야 돼라는 입장이야. 자, 그러면 개인들이 모여서 국가가 되니까 어떻게 권리를 최우선하자. 그래서 만약에 개인의 권리를 그러니까 충돌할 때도 권리가 최우선이고 만약에 더 제약하거나 의무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려 할 때도 무조건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권리가 최우선이라는 거야. 자발적 동의라는 거는 얘들아 무조건 뭐야? 개인의 자유의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럼 다시 올라가면 얘네들은 뭘 중요시한다고 아까 얘기했어? 권리. 그리고 의무를 지니긴 했는데 뭐? 자유롭고. 이제 이해됐어? 권리, 자유 이런 것들. 의무도 있긴 하지만 의무를 지녔을 때 자유롭고가 포인트야. 그래서 얘들아 얘는 결론적으로는 소극적 자유를 외치는데 소극적 자유라는 거는 부당한 압력 없고요. 그리고 강제 없고요. 이런 상태를 소극적 자유라고 해. 자, 그러니까 얘는 구속 안 당하면 돼. 그러니까 얘가 갖고 싶은 거는 내가 프라이버시 그냥 나의 사적 영역만 보장받으면 돼.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냥 그 간섭이 없는 걸 방임이라고 하거든. 방임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래. 알겠지? 자, 그러면 다른 사상가는 소극적 자유는 당연히 플러스고 적극적 자유를 한 번 더 얘기한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능동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소극적 자유 당연히 인정. 이건 당연히 가져야 돼. 그게 외부 간섭의 부재라고 했어. 외부 간섭의 부재는 아까 위에서 얘기한 그 간섭이 없는 이라고 똑같이 얘기했거든, 여기서. 그치? 플러스 가치 있는 삶과 자기 실현을 위한 자율적 삶. 근데 그 자율적 삶이라고 하는 거는 가치 있는 삶과 자기 실현이 포인트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위한 신체적 사회적 능력의 능력의 신장이라는 거는 무언가 가치를 위해서 또는 내가 원하는 자기 실현, 자아 실현을 위한 것들이잖아. 그런 것들을 위한 개입 정도는 인정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뭐 너네한테 우리 자유민주주의인데 어떻게 너네한테 계속 학교를 다니라고 말하냐 억울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거는 어떻게? 당연한 거다. 왜? 이 적극적 자유주의에서는 당연히 능력 신장을 위한 국가 개입은 왜냐면 너네 보고 선택하라면 너네는 당연히 안 갈 거잖아. 학교 가시겠어요? 아침 일찍부터 안 가잖아.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제 공화주의로 다시 갈게. 완벽히 이해됐으면 공화주의. 자,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와 달리 얘들아 한 놈만 패라고 했어. 이런 헷갈리는 거는 날리고 공화주의에만 집중해. 시민의 권리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도 똑같은 자유주의에 대한 얘기네. 자, 이거는 자유주의 가지문에서 이미 얘기했던 거야. 가지문에서 우리 천부인권이라고 해서 천부인권 맞나? 천부인권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천부인권이라고 해서 얘기했던 부분이야. 시민들은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서
성취해야 하는 정치적 결과물이려 공동체 의무와 그게 같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공화주의야. 그러니까 자유를 중요한, 자 얘들아 밑줄 쳐, 중요한 가치로 삼지만 에다 밑줄. 그러니까 자유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야. 이거 인정해준다는 거야. 자유 중요한 가치라고 인정은 해준다고 했어. 알겠지? 인정은 해주는데, 자 개인의 우선성을 강조했던 비해 날려 공익을 위해서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이거는 얘들아 인정하지만 차이점이기도 해. 차이점이죠. 앞에 말한 자유주의와는 차이점이잖아.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이 우선시지만 얘는 뭐야? 공익이 훨씬 더 우선이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인정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공익이 훨씬 더 우선이 된다. 즉, 자 얘들아 혹시 이해 못했을까봐 즉이라고 다시 정리한 거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맡은 역할을 책임있게, 그러니까 공동체 역할을 수행하면서 공동선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을 이상적인 시민이라고. 자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거는 결국에는 공동체, 공동선, 이게 다 뭐야? 공익을 위한, 공익이 훨씬 더 최우선이 된다는 거야. 자 이러한 공화주의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타난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아테네 전통의 시민적 공화주의와 마키아벨리의 영향을 받은 로마 전통의 신로마 공화주의. 그래서 눈에 띄게 요렇게 체크는 해놓게. 자 그러면 시민적 공화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한다? 인간의 타고난 사회성, 그러니까 사회성을 강조하면서 자 국가 안에서 도덕적 존재로 살아간다고 본 거야. 그래서 정치 참여라는 것도 얘네들이 말한 정치 참여의 정의야. 너네들이 그냥 단어만 보고 정치 참여하는 게 정치 참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제발 문제 풀 때 다시 돌아가서 얘가 말했던 정치 참여가 뭐였지? 라고 다시 돌아가서 보긴 해야 돼. 정치 참여는 시민의 의무고 자유를 행사하는 것으로 봐서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정치를 참여한다는 거 그 자체가 바로 목적이 되는 거야. 왜 우리가 의무와 자유에 대한 권리를 얘기한다고 이미 얘기했어. 시민은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여기서 얘기를 했거든. 그치? 그러면 정치 참여 자체가 뭐야? 목적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인 거야. 그러면 덕성을 함양이라는 거는 얘들아 올린다란 뜻이야. 알겠지? 덕성을 함양하는 일이자 윤리적 자기실현으로 보았기 때문이래. 자 따라서 결론, 그들은 개인의 권리나 이익보다 얘들아 한눈만 패라고 했어. 비교하는 거 힘드니까 시민의 정치적 의무를 더 우선시하였고 개인이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없어. 왜? 의무잖아. 근데 얘네도 쌤 의무 있었잖아요. 근데 뭐야? 내가 자발적으로 동의를 해야 되는 것과 달리 얘는 네 의견 필요 없어. 안 돼. 이런 거. 자 그러면 신로마 공화주의자도 한번 보도록 할게. 또한 자 마찬가지로 필요 없긴 한데 공통점이야 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할 거야. 정치 참여와 같은 시민의 의무를 강조하는 거 공통점. 얘들아 근데 그러나 별표 차이점을 설명하겠죠. 그들은 근거를 거기서 찾진 않고 어떻게? 외세와 폭정으로부터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본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날려도 되는 거죠. 근거는 얘가 말하는 근거는 위험한 것들에 대해서 지키기 위한, 결국에는 얘의 포인트는 지킨다의 포인트야. 자 그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얘기했대. 그럼 뭐야 비지배? 이게 뭐지? 봤더니 얘에 대한 핵심은 타인의 자의적 지배를 받지 않는 걸 말한대. 즉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간섭의 부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는 제발 난리라고 했어. 한눈만 패라고 했어. 사적으로 종속되지 않은 상태, 그거를 지향한대. 그러니까 공공의 법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보았고 이에 따르면 공화국의 법은
시민의 참여 속에서 공동의 결정, 시민의 참여의 공동 결정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법에 따라서 자신의 의지를 복종함으로써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이러한 이유는 자유를 근거를 자연권에서 찾는 달리. 얘들아, 달리가 은근히 헷갈리거든? 난리라고. 스스로가 심의하고 제정한 헌법에서, 한편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자치와 자율적 시민이라는, 그러니까 얘네가 말하는 권리는 자치와 자율적 시민이라는 민주주의 이상과 부합이란 뜻이 뭘까? 맞는다는 거야. 딱 들어맞아서 오늘날의 개인과 사회, 개인과 국가 관계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야.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다시 나지문도 얘들아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 그래야지 너네가 정리가 돼. 가지문을 읽으니까 비교할 때 훨씬 더 편하죠.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부터 공화주의 체크. 우리 공화주의 같은 경우는 능동적, 자발적으로 한다고. 우리가 스스로 능동적,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뤄내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적 결과물이긴 한데 그냥 정치적이 아니라 조건이 이거야. 얘네들이 직접 참여한 결과물인 거야. 알겠지? 그냥 정치 아니야. 내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공동체 의무도 같이 있는 거. 그럼 자유주의와 크게 다른 게 없는 것 같죠? 내가 자유 선택한 거잖아. 근데 문제는 얘도 중요한 건 인정까지만 하는 거지 얘들아. 공익이 최우선이야. 공익을 위해서 자유는 제한될 수 있어. 즉 다시 정리하면 공동체 역할 수행하고 공동선에 과지는 사람. 그러니까 공익이 최우선이 되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야. 알겠지? 얘가 말하는 공익을 위해. 그러니까 이게 최우선 포인트겠죠? 자, 이러한 공화주의는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 시민적 공화주의부터 시민적 공화주의는 잠깐만. 펜이 왜 안 되니? 시민적 공화주의자들은 사회성을 강조해서 무조건 국가 안에서 도덕적 존재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없으면 얘네들은 완전 무법자들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정치 참여한다는 거는 우리의 의무이자 자유 행사하는 것 자체니까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 무조건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했는데 정치 참여가 의무이자 자유를 행사하는 거니까 내 권리도 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치 참여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 자, 그러니까 얘들아 얘는 뭐다? 개인의 선택이나 거부 자체가 안 된다. 그 자체가 목적이거든. 왜냐면 정치 참여하는 것만 자체가 덕성 함양도 되고요. 윤리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자유를 누리는 거니까 권리를 행사하는 거니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신로마 공화자주의들은 어떻게? 시민의 의무를 강조해 주었대. 그러나 그들은 정치 참여의 근거를 다 어떻게? 외세와 폭정으로부터 근거를 다 어떻게? 앞에서 말한 그런 것들을 찾는 게 아니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그래서 그거를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얘기를 하는 건데 비지배라는 거는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 거야. 완전히 종속에서 벗어나는 거. 자, 근데 그건 어떻게 된다? 누군가의 종속, 누군가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법으로 무조건 가능하다는 거야. 왜 그게 가능하냐면 법은 얘들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직접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에 따라서, 왜냐면 내가 직접 참여한 거잖아. 직접 참여해서 만든 법으로 내가 나를 가두는 거야. 그러면 나는 타인에 의해서 가둬지는 게 아니란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는 타인에 의해서 가둬진 게 아니라 내가 만든 법 안에서 내 스스로를 가진 거니까 나의 의지에 복종한 거야. 이제 이 문장이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 헌법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은 자유도 지키면서, 자유라는 권리도 지키면서 의무도 지키는 느낌이 들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이것과 잘 어울리더라. 이해됐나요? 요게 의의입니다. 여기까지 됐어?
자, 여기까지 됐으면 여기서부터 물론 푼 거 알아. 근데 너네가 기출도 내신 범위에 들어가잖아. 문제도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그러니까 문제도 한 번은 풀어보셔야 돼. 알겠지? 내가 오답하라고 했지만 일단은 찍어서